경기지사 후보 소식도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개혁신당 소속의 조웅천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양당 기득권 정치를 깨고 싶다고 밝혀왔던 조웅천 전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양당 모두 강성 당원들에게 포획돼서 거기만 바라보는 탓에 대화가 실종이 되고 수기가 실종이 되고 타협이 실종이 돼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1도 하지 않고 양당 기득권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게 사실은 제 정치의 지금 목표고요. 오늘 새벽에 밝힌 조웅천 전 의원의 SNS 출마 의사 보여드립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합니다. 민주당 의원도 해봤고 보수 정권에서 역할도 해봤다. 그래서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기득권 양당 후보 말고 정말 찍고 싶은 사람 아무리 봐도 저밖에 없습니다. 출마합니다. 저 조웅천이 합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사실 정치를 바꾸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서 바꾸겠다는 고민을 계속 하시고 계셨고요. 네. 이번이 적기다라는 것을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웅천 의원님은 좌고우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 결심하시면 밀어붙이는 분이기 때문에 결심까지는 오래 걸렸지만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강하고 임팩트 있는 행보로 판을 흔들 거로 보입니다. 매주 아침 월요일에 저와 함께 신통방통에서 여러 냉철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출마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출마 결심하시고 가장 걱정하시던 게 아이고 신통방통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제가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출연을 했죠. 예, 예. 자, 조웅천 의원 정치 입문 당시부터 꽤나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물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일을 했죠.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남양주 갑에서 재선을 했고, 그러나 2024년 친명계 대립 과정에서 공천받지 못했고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그리고 그해 개혁신당에 입당을 했고 2026년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했고 그래서 부침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웅천 전 의원에 대해서. 저도 조웅천 의원을 전 의원인데 여기 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럼 매주 보셨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저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고 네. 사실 조웅천 전 의원의 생각은 저하고 거의 항상 비슷했어요. 저도 제일 우리나라의 문제가 양극단의 이 강성 지지층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이 보수의 외피를 입은 저 이른바 보수 정당, 저는 보수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더 심한 극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좌쪽의 극단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뭐 한때 있었잖아요. 또 김어준 방송도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조웅천 전 의원 저런 분들이 많이 나가는 게 좋긴 좋아요. 너무 물론 정치라는 게 어느 한 진영에 복무하는 거예요, 원래. 네. 정치 공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학적으로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의 그게 너무 심해요.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허물어야 돼요. 허무는 방법 사실 공천제도를 바꾸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의 비중을 좀 더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공천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좀 당원들을 덜 의식할 텐데 이게 양당이 다 어쨌든 간에 보수나 진보나 당원들 늘리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추세 자체가. 그러니까 저런 이제 개혁신당 같은 이 제3지대 정당. 네. 항상 실패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 제3지대가 뭔가 자꾸 불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요즘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만 한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양 정당에 좀 중도적인 중도진보 중도우수가 좀 나와서 네. 만들어서 뭔가 제3지대가 양당에 못지않은 세력을 부풀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일당이 된다. 이런 말도 저도 많이 했고. 네. 그게 일종의 개혁신당인 것 같은데 여기 이준석 대표 계십니다만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정치가 결국은 마지막 선거 앞두고는 양쪽으로 수렴한 중도로 원래 수렴한 게 이 망나 정당인데 망나 정당 포괄 정당 아니에요? 캐치올 파티인데 한국 정당은 자꾸 양극으로 수렴하는 양중도로 수렴하지 않는 이 현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조웅천 전 의원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해서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것 같아요. 승부에 관계없이. 뭐 국민의 후보는 아직도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국민의 후보는. 그러니까 조웅천이라는 이름이 워낙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뭐 승패에 관계없이 말이죠. 뭔가 선거 과정에서 계속 저런 메시지를 낸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판을 흔들 수 있을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웅천 전 의원의 등판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으로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에 확정이 됩니다. 함진규, 양양자, 이성배 이 세 사람이 지금 승부를 펼치고 있죠.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조홍천 의원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단일화 가능할까? 3자 구도로 펼쳐질까? 양자 대결로 펼쳐질까?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혹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해져서 양자 대결로 갈 것이냐? 지금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홍천 전 의원이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게 된 배경에 국민의힘과의 어떤 얘기가 좀 있었느냐라는 부분. 저희는 뭐 아무것도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조홍천 의원은 경기도의 재선 의원이고 그리고 경기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GTX 노선 B 이런 거 확정하는데도 조홍천 의원이 큰 역할을 했고요. GTX가 뭐 거리 제한이라는 거 푸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고 거기다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도 입법해가지고 대표 발의해가지고 한 게 있고요. 실적을 가지고 나온 조홍천 의원에 비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저도 아는 분들이지만은 네. 그렇게 경쟁력이 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경기도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개혁신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저희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뭐 아주 복잡한 협의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연락은 옵니다. 연락은 와요. 송석준 의원님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 원래 조홍천 의원이랑 또 알고 지내시기 때문에 네. 응천 형 진짜 나오는 거예요, 니들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송석준 의원님이나 이런 경기도에서 핵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본인들 당에서 나와 있는 후보들의 경쟁력으로는 경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송석준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조금 접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의외로 연대 얘기를 했더니 조홍천 나 자기는 서울대 출신이라 연대는 잘 모른다고. 아, 그렇게 반응하셨나요? 그게 아니고 했더니 그렇다면 난 관심이 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도 제가 공감을 그런 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개혁신당에서 이번에 지방선거 후보 중에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잘된 후보 선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네. 정말 국민의힘에서 가장 아픈 부분을 탁 찾아 들어가가지고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지사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구해지기는 하는 거냐 막 이런 논란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해지고 나서도 추미애 후보에 비해 가지고 많이 좀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그냥 무난한 패배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벌어졌었거든요. 거기에 개혁신당의 조홍천 의원은 경기에서 의원 생활도 했었고 인지도도 높고 그러니까 아마 개혁신당이 다른 데에서보다도 굉장히 눈에 띄는 정도의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강한 이제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길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3자 대결로 가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저는 15% 넘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개혁신당이 이 이후에 지방선거 총선 넘어가면서 당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됐었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제 제3당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후보 선정은 이번에 경기지사 후보는 잘 되는 선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부가 저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지만은 국민의힘이 사실 버렸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치고 들어갔던 게 사실 동탄 선거였던 게 원래 동탄이 제가 오기 전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65% 이렇게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제 전임이었던 이원 후보님이 65% 가까운 표로 당선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당선될 때 민주당 후보가 38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38구까지. 네. 그 말인즉슨 사실 경기도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한 20% 정도의 유동적인 유권자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도 있겠지만 한계점도 명확한 후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조홍천 의원이 필두로 해가지고 개혁신당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개혁신당 대표이지만은 저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